동아 서울 마라톤이 끝난 지 어느덧 24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레이스 복귀 정말 많이 곱씹어 왔습니다. 성료되었더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서브색을 못한 원인은 뭐다?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 몸 괜찮으신가요? 동아 서울 마라톤이 끝난 지 어느덧 24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부상 당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달린 직후에 짧은 소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회 전체적인 리뷰, 후기, 복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브룩스 글리세린 22와 함께 리커버리런 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가볼까요? 이 글리세린 22는 브룩스에서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거기에서의 차기작인데요. 확실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션업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서 특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드솔이 바뀌었는데, 여기 DNA 튠드 폼 보이시죠? 글리세린 맥스라는 최근에 나온 또 브룩스의 인기 모델에 들어간 신형 소재인데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달려보면서 겸사겸사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진짜로 말 그대로 리커버리를 하기 위한 러닝이니까요, 아주 천천히 거리 목표가 아니라 시간 목표로 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만 달릴 생각인데요. 어제 레이스 복귀 정말 많이 곱씹어 왔습니다. 다백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냥 좀 감정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객관적인 복귀를 해보는 게 저에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고민과 분석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것 말고 대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별다른 문제로서 다뤄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름 성료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결정을 뽑는다라면은 시상대, 초라한 시상대 그 정도 있었겠는데요. 이거를 더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작년 동마를 참가해봤기 때문인데, 작년 동마에는 정말 좀 무수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메이커 풍선, 검정 풍선에 검정 글씨 진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급수의 플라스틱 컵 사용 끔찍했습니다. 이번에 달려보신 분들 종이컵도 사실 거슬린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 그게 플라스틱 컵이었을 때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계속 지뢰 피하기 게임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한데,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출발 그룹별 펜스를 쳤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해외 마라톤들은 이미 그러고 있었는데, 국내 마라톤은 분리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좌우를 막는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룹별로 막고, 모든 그룹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A그룹 들어갈 때 A그룹 배번을 확인시켜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처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오사카 마라톤을 갔다 온 입장에서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우선은 화장실 개수가 확실히 좀 부족해 보였고요. 분배 위치도 조금 애매했어요. 그 풀코스 집 막히는 곳 인근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10km 물품 보관소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로에서는 뭐 코스야 항상 뭐 같은 코스니까 그렇다 치는데, 확실히 이제 청계천의 병목은 어쩔 수가 없었고, 급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 디테일이 부족했달까? 그러니까 물 이제 급수대가 나온다는 팻말은 있었지만, 오사카 마라톤 같은 데 가보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급수대마다 표 마킹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 코스, 구간에 급수대의 몇 분의 몇이라, 앞으로 2테이블, 3테이블이 더 있다, 이걸 표현을 해주는데, 동마는 그냥 급수대가 있다 정도로만 표시를 해줬고, 주로에 그 밖에 표시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실 표시도 없고, 그리고 포토 스팟도 없고. 제가 그거는 뭐 일본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안내 다 돼 있고 주로에, 그리고 공식 포토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계신 곳마다 포토 스팟이라고 팻말이 또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디테일의 아쉬움 제외하고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로 대두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좀 또 문제라고 한다라면 날씨, 이거는 뭐 대회 주최 측과는 무관한 내용이니까요. 아쉽긴 했죠. 비가 아예 안 온 건 아니고 조금 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날씨 기온까지 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뭐 쥐가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온이 낮아서 쥐가 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는 단어는 못하겠지만 영향이 또 제로는 아니겠죠.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우선 리커버리런은 한 540 페이스로 40분 달려서 7km 정도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리커버리런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집에 들어가서 제 개인적인 동아 서울 마라톤 레이스 복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레이스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으로 문제될 게 거의 없었습니다. 레이스에 외부적으로 저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서브3 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적의 날씨다, 기록 내기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온은 따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비도 막 저희의 레이스를 방해할 만큼 오지도 않았고, 물이 막 엄청 깔려 있어서 미끄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탓은 할 수 없겠고, 용품도 의상 제가 항상 사용하던 것이었고 대회 때마다 쓰던 것이었고, 그리고 에너지 젤이나 크람픽스까지 사용을 했고,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바꾼 이 레이싱 슈였겠지만, 지금 제 발 상태 정말 쾌적합니다. 물집 잡힌 곳, 멍 생긴 곳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통증 있는 곳도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성능을 떠나서 우선 잘 맞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 탓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3를 못한 원인은 뭐다? 단순히 제 기량 부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객관적으로 복귀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량이 부족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부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 JTBC 마라톤에서 3시간 3분 39초를 하면서, 저 때도 이제 서브3를 도전하다가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기량 유지를 하거나 조금만이라도 기량을 올렸으려면 JTBC 마라톤보다 코스가 훨씬 무난한 동아 서울 마라톤에서는 무조건 서브3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기량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필 타이밍도 제일 중요한 타이밍,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3, 4주 정도를 부상으로 보내게 되면서 진짜 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부상 회복한 후에 느껴지더라고요. 와, 예전이랑 똑같이 뛰는데 이 정도로 이게 힘들게 느껴질 그런 러닝이 아닌데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제 그나마 좀 상대적인 장점인 스피드도 엄청 떨어지고,
더군다나 부족했던 것이 장거리 훈련인데 그러면 장거리 훈련을 더 했어야 됐지만 장거리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즈노 재팬 투어라는 오사카 마라톤을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함께함에 있어서 그거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훈련 스케줄을 빡빡하게 가져갔지만서도 제대로 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오사카 마라톤과 그 이후에 LSD 등으로 기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겠거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군다나 TT 도전하면서 마지막에 도전했던 3km TT에서 그래도 10분대로 다시 복귀를 함에 있어서 희망을 봤기 때문에 재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게 정말 정직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요행을 진짜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진짜 정직한 스포츠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 우선 초반 레이스 되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오버페이스가 진짜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항상 문제였거든요. 최근에 PB 가져간 애들이 전부 다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후반 레이스 운영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오버페이스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버페이스를 하지 말자가 제일 중요시되는 그런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페이스 차트를 킬로미터 단위 아니라 400m 단위로 지금 페이스 체크를 평균 페이스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세팅까지 해놓으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레이스 차트까지 따로 이제 손목에 차서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오버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하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거기에서 딱 한 30초에서 1분 사이만 땡겨 놓을 정도로 나름 저스트로 잘 가져가고 있었는데 근데 청계천 구간 지날 때도 20km 아직 안 될 때도 살짝 느낌이 싶은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이건 스톤님도 지금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저희 인친분들 완주한 것들 후기 보면서 들었는데 스톤님도 컨디션에 있어서 공복감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마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동마 때도 그렇고 1년 전 동마 공복감을 느낀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공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배가 고프고 그리고 다리도 결국은 멈춘 건 쥐 때문에 멈춘 거긴 하지만 살짝 계속 한 하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3시간 3분을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25까지는 버텨줄 정도로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몸에 신호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너 지금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시청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서브3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좀 오기로 달렸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제마 때 했던 줄다리기 쥐가 날랑말랑하는 그 줄다리기도 하지 못하고 탁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걷기를 한 진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30초 중반부터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스스로가. 누구 탓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내 부족이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자괴감이 들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못 뛴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같이 달리는 분들과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 그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DNF는 못하겠더라고요. DNF는 제가 살면서 진짜 제가 막 달리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게 아닌 이상이야 할 생각은 없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절대로 DNF만 하지 말자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싱글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다리가 한번 이제 잠깐 걷다가 다시 뛸 때 500m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아니라 뭐 호흡, 심박, 그리고 뭐 근육의 문제, 아니면은 뭐 어디 부상이 생겼거나 이런 거라면은 정말 좀 오히려 미련이 없었을 텐데, 단순히 쥐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 뛴다? 아, 좀 많이 그때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니시 라인을 지나갔고, 그게 싱글도 하지 못한 3시간 15분이었지만 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는 게 3시간 15분도 잘 뛴 거고 피니시 한 것만으로도 멋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의 그런 성장과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게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시청자분들에게 그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저는 굉장히 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운동도 하나도 안 해봤고 운동에 재능적인 부분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심파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DNA 검사를 해봤을 때 나오는 그런 제 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팩트입니다. 진짜 근육 발달 능력이나 유산소 능력 뭐 이런 게 처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 하에, 그런 목표 하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제 약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단거리 속도가 빠르니까, 상대적으로 단거리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장거리나 어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많이 가져가지 못한 제 약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반기에 풀코스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꼭 마라톤이나 이런 대회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나 모습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러닝에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